안녕하세요. 부동산TV 부동산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에 하도 비가 많이 와서 저는 거의 집안에만 꼼짝 처박혀서 놀고 일하고 그랬던 주말이었습니다. 주말에 신길 센트럴 자이 모델하우스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지난주 견본주택 오픈은 이제 거기가 제일 이제 눈길 가는, 사실 뭐 여기저기 없긴 했죠. 그래서 뭐 그래도 사람 많았고 뭐 줄 엄청 섰다 이런 얘기를 카톡방 이런 거 통해는 들었는데, 이번 주에 이제 신길 센트럴에 청약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에도 모델하우스 오픈한 데들 몇 군데 있는데 뉴스 읽어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그리고 오늘까지 대략 한 금, 토, 일, 월 4일 동안 뉴스를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 꼭지가 있는데 저는 쭉 읽으면서 공부는 했지만 또 모든 뉴스를 다 읽어드리기에는 또 워낙 길어지고, 그래서 또 몇 개 정도만 뉴스를 꼽았습니다. 못 읽은 뉴스들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수서 역세권 복합 개발 본격화, 내년 첫 삽 뜬다. 그래서 지구 계획 승인 신청했고 2021년이 완공이 목표다. 환승센터, 업무, 유통시설 등 통합개발하고 서울 동남권 핵심 거점이 됐고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림 보시면 뭐 이렇게 아주 근사하죠. 근사한 수서역, SRT 수서역, 그리고 이제 그 주변으로 개발하는 건데요. 그래서 강남구는 LH 그리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토부에 수서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보상 절차를 거쳐서 늦어도 내년에는 공사를 시작해 2021년. 지금 17년이니까 18, 19, 20, 21 앞으로 4년 뒤에 이제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위치 대략 어딘지 아시나요? 보시면 제가 딱 꼽아봤는데 수서 역세권 공공주택지구라고 중간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보면 가락시장역, 그 다음 위례신도시, 좌측 서쪽으로 보면 세곡 공공주택지구, 일원동, 개포동, 뭐 수서 이런 데가 보일 겁니다. 보이시나요?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수서역이 여기고요. 이제 여기가 이제 환승 수서역이고 여기가 SRT 수서역이죠. 근데 이제 수서 역세권 공공주택지구가 바로 그 밑입니다. 기찻길역. 그리고 이쪽이 이제 그 수서 세곡지구, 세곡지구랑 뭐 LH 강남일즈, 산 끼고서 이렇게 굉장히 쾌적한 동네죠. 그리고 동쪽으로 보시면 여기 탄천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동부간선도로, 외곽순환도로 옆에 지나가고 위례 신도시로 이어지고요. 그러니까 위례, 여기 장지지구잖아요. 송파 파인타운. 장지 위례에서 멀지 않습니다. 위례 신도시 중앙에서 보면 딱 대략 한 도보 41분은 길다. 차로는 얼마나 걸릴까? 이제 이 뭐 세곡, 내곡도 그렇고요. 그다음 위례 신도시도 그렇고 이제 지금 개발이 무르익어가고 있는 이 문정 도시개발 구역도 그렇고, 이 일대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201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막 개발이 되면서 점차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지역인데, 이제 같이 한 권역의 중심 지역, 뭐 기사에서도 얘기했지만 랜드마크 역할을 해주는, 교통이 편리한 곳에 이제 좀 중심지로서 복합 개발을 해서 그런 역할을 해주게끔, 뭐 용산도 개발을 하면 그 중심에 이제 용산역 옆에 용산역 민자역사랑 그 옆에 이제 여러 가지 개발하는 것처럼 수서 역세권 개발을 하는 뭐 가장 이제 핵심 지구라고 보면 되겠네요. 사실 여기 주변을 다니면서 보면 여기도 개발할 텐데 저도 이제 보면서 다니곤 했었는데, 이제 오늘 기사에서 이제 그 내용이 나와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 보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했다고 하고, 이제 이게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필지들 잘라가지고 매각하고 분양하고 하면서 이제 본격화
되리라 생각하고요. 뭐 입지상으로 이렇게 지금 보신 것처럼 강남권역에 새로 만들어진 보금자리 주택지구랑 그 다음에 이제 송파 바로 그 건너 송파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도시개발 구역들, 그 다음 위례 신도시 이런 부분들에서 채우지 못하는 어떤 역할들을 해주는 주구 중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하는 걸 기대한다고 하니까요. 아무래도 뭐 주변에서는 이런 게 개발이 되면 훨씬 혜택을 보겠죠. 예, 이득이 되는 어떤 시설들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되네요.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은 일단 봐야겠지만 기사에서는 대략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수서 역세권 공공주택지구는 강남구 수서동 세곡동 일대 약 38만 6천 제곱미터 규모에 달하고 업무, 유통시설 용지, 상업용지, 공동주택 용지에 복합 커뮤니티 시설, 학교, 공원, 주차장, 도로 등이 계획돼 있다 그래요. 눈길 가는 거는 뭐 상업용지 이런 데도 개발하면 뭐 비싸게 매각하거나 뭐 분양하거나 하는 게 있겠지만 이 안에도 이제 공동주택 용지가 있어요. 그림상으로 보면 뭐 대략 이런 거겠죠. 그래서 뭐 주상복합이나 일반 아파트들 이런 물량들이 이 안에도 공급될 예정이니까 뭐 함께 이제 분양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기다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줄서기 현장 접수 사라지나 오피스텔도 인터넷 청약 검토. 국토부 오피스텔 금융결제원 인터넷 청약 유도 방안 검토 이런 기사인데요. 최근에 이제 뭐 얼마 전에 힐스테이트 송도 더 테라스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이런 오피스텔 분양들이 인터넷 접수를 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모델하우스에 줄 서가지고 와서 현장 접수를 하게끔 유도를 하거든요. 이게 왜 유도를 그렇게 할까요? 사실 인터넷으로 받고 하면 청약하는 사람들도 되게 편할 텐데, 근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사람을 이 청약을 진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냥 말 그대로 계약률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와서 보고 눈으로 보고 좋고 사람들의 이 열기를 느끼거나 하면 청약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더라도 이게 좋은 거다라고 해서 계약까지 가지면 그냥 인터넷으로 대충 청약했다가 당첨돼봐야 뭐 피 안 부으면 난 계약 안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그냥 계약을 혹시 안 할까봐 해서 하는 건지 몰라.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개입하고 이렇게 접해봐야지 아무래도 계약할 수 있는 확률은 더 높아지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하는 것도 하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케팅이죠. 마케팅. 사람들이 줄을 엄청 길게 섰다. 그런 부분도 밖에서 보일 때 저희가 진짜 열기가 뜨겁고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다 보다 그러니까 저기 괜찮겠지 이렇게 어떤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주려고 줄 세우기를 일부러 시키는 것, 어떤 마케팅적인 목적도 있는 거겠죠. 근데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하려고 하나 봐요. 인터넷 청약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국토부는 이 같은 불편을 고려해서 오피스텔 청약을 인터넷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청약을 법으로 의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 권고 등의 방식으로 인터넷 청약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30실 이상의 오피스텔은 지자체에 분양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인터넷 청약을 권고하자는 거다. 근데 이제 소규모 오피스텔은 청약자가 별로 없으니까 500실 이상의 중대형 오피스텔에만 한정해서 인터넷 청약을 유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라고 했어요. 뭐 이건 어떤 식으로 건드릴지는 봐야겠지만 아무튼 뭔가 좀 손질을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뭐 과거 10여 년 전으로 돌아가서 부동산 시장에 주거용 오피스텔들, 아파트에 규제가 생기고 어떤 틈새 시장처럼 분양권 전매 이런 걸 생각하고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 불똥이 튀던 시절에 정부는 계속 마찬가지로 주거용 오피스텔들도 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게 뭐냐면 아마 바닥 난방 규제 뭐 이런 거 할 겁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는 게 문제니까 주거용으로 난방을 못하게끔 막는 뭐 그런 것도, 그러니까 그 면적 규정을 잡아서 전용 면적 얼마 이상의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 안 되게 막 그런 것도 나오고 과거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좀 과열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또 법을 바꾸는 거죠. 이제 그렇게 확장이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런
가능성도 염두는 좀 해두셔야 될 거예요. 앞으로 나올 애들은. 지금 분양 기존에 했던 애들은 뭐 소급해서 적용하는 건 없는 거니까요. 아무튼 이 기사는 오피스텔 청약 중에서 좀 이렇게 이슈화되는 대단지 오피스텔들, 주거용 오피스텔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도 청약 가능할 수 있도록 좀 유도하는 방향을 만들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폭염 장마도 못 말린 서울, 부산 청약 열기 이번 주에도 분양이 활발하다. 그래서 주말에 신길 센트럴자이 모델하우스 오셨던 분들 사진 찍어서 이렇게 올렸나 본데요. 이번 주에 일단 신길 센트럴자이 26일날 청약이 있죠. 그래서 주말 3일 동안 그렇게 비 쏟아지는데도 26,000명이 왔다 갔다 그래요. 분양가가 괜찮다라고 괜찮은 거 아니에요. 뭐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잘 판단하셔서 청약하시기 바라겠고요. 뭐 인기 있겠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모델하우스 오픈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28일날 그러니까 이번 주에 28일날 이번 주 말에 오픈하는데 일단 작년 가을부터 분양 나온다 하던 이제 공덕역 옆에 공덕 SK 리더스뷰 여기가 이제 분양하네요. 472가구인데 이거 전체 가구 수고요. 일반 분양은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모델하우스 오픈하고요. 분양 드디어 하네요. 그 다음에 가재율타운 6구역 재개발에서 공급하는 DMC 에코자에 전체 1047세대 여기도 물량 500 몇십 개 550개던가 있었죠. 분양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서울숲역 그러니까 서울숲 바로 옆에 보면 서울숲 옆에 굉장히 과거에 여기 이 땅 필지 매각한 지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10년 정도는 됐거든요. 진짜 오랫동안 땅 들고 있다가 분양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갤러리아 폴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영이랑 여기 대림이랑 이렇게 셋이 갖고 있는데 그 땅 중에 하나죠.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드디어 분양하네요. 28일날 모델하우스 오픈한다고 그래요. 평당 5천만원 분양가 나온다 어쩐다 했었는데 실제로 얼마 나올지 봐야겠죠.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올 상반기에 뭐 유망 분양 물량에서 항상 얘기 나오던 성남 고등지구 또 첫 분양 있네요. 그래서 성남 고등지구 호반베르디움 768세대 분양하고요. 고등지구는 기회가 되면 고등지구 대장지구 이런 데들 기회가 되면 좀 별도의 클립에서 한번 그 지구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전, 부산, 경남, 부산 여기는 제가 잘 모르니까 뭐 대략 이렇게 이번 주말엔 그래서 또 모델하우스 가보실 만한 데들이 여러 군데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오를 거야. 기대감의 서울 아파트 품귀. 그래서 자, 이제 서울시 기존 아파트 일평균입니다. 하루에 한 300~400건씩 거래되나봐요. 장난 아니네요. 정부가 아무리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해도 안 믿는 분위기예요. 소유주들이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매물을 안 내나요? 투기 억제 일변도인 현 정책이 변화하지 않는 한 집값 상승세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뭐 강동구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 뭐 이촌동 매매는 매도가 없고 전세는 매수가 없어서 거래가 실종돼 죽겠습니다. 이러다 중개업소가 줄줄이 문 닫을지도 모르겠네요. 이촌동. 그래서 올 여름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거래가 사라졌다. 집주인들이 매물을 걷어들이면서 아파트 매물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꾸준히 늘어나다가 꺾였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가격들이 최고가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주인들이 생각하면서 물건들을 걷어들이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6.19 이후 대책 이후 집값은 강남발 상승 열풍, 강북, 수도권 확산돼서 이제까지 찬밥 심세였던 1기 신도시까지도 들썩하고 있다. 대치 음마 한 달 새 1억이 올랐고 목동 7단지도 역대 최고가고 분당 일산도 올 들어 1.72% 올랐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고 강남, 비강남권 아파트들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목동은 역대 최고가 올랐고 그간 2기 신도시에 밀려서 찬밥 신세였던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아파트 시장에도 수자 수요가 몰리고 있고 일산도 기지개를 켜고 있고 이렇게 부동산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뜨겁다라는 시황 기사입니다. 기사에서
매매를 고려하던 서울 강남 대치동 아이 아파트가 보름 새 1억이나 올랐어요. 연초보다 2억이 오른 거고요. 지금이라도 사전이 너무 오른 것 같은데 안 사전이 더 오를 것 같아 불안해요. 40대 초반 직장인 박모 씨는 집값이 미친 것 같다며 이번 정부는 다를 줄 알았는데 결국 참여정부 때처럼 집값을 못 잡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기사에서 일단 매수를 못하고 이렇게 올라버린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이제 수요층의 어떤 토로라고 해야 될까요? 넋두리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목소리가 너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언론에서는 6.19 대책이 실패했다. 6.19 대책 얼마 만에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대책과는 다르게 상반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런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사실 6.19 대책에서도 항상 짚던 얘기는 뭐냐면 국지적인 어떤 일부 지역에 대한 과열이라고 이제 상황을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기사에서 보시면 상승 열풍 강북 수도권 확산에 찬밥 추세 1기 신도시까지 들썩인다 그랬으니까 일단 이런 기사들의 어떤 모양새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상황 실제로도 이렇게 지금 단순히 강남만 오르거나 강남 재건축만 오르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승세가 막 퍼져나가는 현상임은 정부에서도 이제 기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도 거래 데이터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8월 달에 가계 부채 대책뿐 아니라 올 하반기에 이제 이런 어떤 전체적인 상승세를 잠재우기 위한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그러니까 문제점 파악들, 이걸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방향 설정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기사는 동북선 도시철도 사업 속도를 내서 2019년에 상반기에 첫 삽을 낼 거다라는 기사인데요. 동북선 도시철도 사업이 어디냐면 중계동에서 왕십리까지 오는 그런 위치의 도시철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9년 상반기에 착공에 들어가서 2024년 앞으로 한 7년 정도 후에 이제 완공이 되면 중계 상계동에서 왕십리역까지 한 22분 정도 모을 수 있게끔 그렇게 된다 그래요. 사업 방식은 민간 사업 방식이에요. 현대 엔지니어링이 주관사에서 6개사가 공동으로 출자해서 설립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이 건설해서 일단 서울시에다가 소유권 이전 넘기고, 그 다음 발생하는 수익으로 이제 수익을 내는 BTO 방식, 빌드 트랜스퍼 오퍼레이트죠. 이게 BTO가 그렇게 이제 하는 방식이 30년 동안 이용 수익률을 가져가는, 운영 수익을 가져가는 형태라 그러고요. 뭐 공공 재정도 일부 들어가나 봐요. 보시면 여기 지도 보시면 이 왕십리역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쭉 따라서 종암동 미아를 거쳐서 이쪽에서 이제 동쪽으로 옮겨가지고 월계로 해서 이렇게 상계까지 가는, 그러니까 기존의 4호선하고는 약간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렇게 된 동북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얼핏 지도에서 위치를 보면 뭐 경의중앙선이라든가 경원선, 그 다음에 이게 6호선, 그리고 이제 4호선 이렇게 가는데 중간에 이제 빠져 있는 이 부분을 채워주면서 이제 동쪽에서 동북부권에서 동쪽에서 더 동쪽으로 이렇게 가는 방향의 어떤 이 역할, 가로로 움직이는 역할을 해줄 거고, 그다음 왕십리 자체가 이제 강남도 이제 왕십리에서 선릉 가는 이제 선릉역 가는 것도 출발하고 2호선, 그다음 1호선, 5호선 뭐 이렇게 다양한 철도가 왕십리 지나잖아요. 환승하는 그런 역으로서. 그래서 이 왕십리에서 이제 결국 상계 동북부권으로 이동하는 수요층들 같은 경우 굉장히 혜택을 볼 수 있는 철도인 것 같습니다. 기사에서 보면 중계동 왕십리역 움직이는 게 한 46분 가는 게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하니까 굉장히 시간 단축될 수 있는 거죠. 2024년 이후에 이제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분명히 확실히 교통 편의성은 엄청 증대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읽어볼 마지막 기사입니다. 연말 후 후퇴 국면 진입하고 2020년 선진국형으로 전환된다. 국내 건설시장 전망도 우울하다. 이런 기사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국내의 건설시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가 여기서 지금 뭐 선진국형, 후진국형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민간 건축부 소재로 호황을 누리던 국내 건설 시장이 올 연말부터 이제 후퇴 국면으로 막 좋아지다가 올 연말을 피크로 해서 이제 점점점 떨어지는 국면이 될 거고, 그다음 2020년 이후에는 선진국형으로 전환이 될 건데, 여기서 선진국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패러다임이 바뀐다 그랬어요. 그래서 새로 짓고 막 이런 방식이 아니라 노후시설 유지보수 공사 비중이 높은 건설 시장으로 본격 전환된다. 그러니까 막 기존에 있던 것들을 부수고 새로 짓는 것보다는 유지보수가 비중이 높아지는 이런 형태로. 그래서 신축 건설 시장은 축소되고 노후시설 유지보수 쪽에 예산이 되는, 예산이 늘어나는 이런 구조로 바뀔 거라 그래요. 자, 이 기사는 일단 뭐 주택 보급률이 그렇게 많은 상태에서 지금 주택 어떤 건설 시장, 건물, 집 짓는 걸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앞으로는 점차 후퇴기로 접어들 거다. 그러니까 집 짓는 건설회사들 조심해라, 주의해라, 패러다임 변화까지 대응해라, 이걸 주문하는 그런 기사지만, 이걸 보는 수요층들, 이제 우리는 건설회사는 아니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이냐, 내가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또 집을 사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기사가 읽히시나요? 저는 당장 딱 어떤 생각은 안 들고요.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숙제로 함께 한번 생각해보자고 기사 한번 꼽아봤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원래는 여름 시절, 그러니까 장마철이고 여름 휴가철이고 그래서 굉장히 비수기여야 되는 상황인데, 부동산 시장 자체가 참 시장 참여자별로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막 어떤 해안을 드리기는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각자가 귀 쫑긋 남들 어떻게 행동하고 판단하는지 확인하셔가지고 이제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하셔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또 다른 뉴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